안녕하세요, 먹어라고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과 음모론, 그리고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을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흔히 알려진 일본의 연구는 2008년에 발표된 것으로 약 17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하로 낮으면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동맥경화가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처럼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이는 가설에 불과하며 실제와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심혈관 질환 연구, 마사이족과 몽골인, 에스키모인의 식습관 연구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고지방 식사와 사망률 증가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면역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다양한 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공포심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심혈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결국 지방 섭취를 줄인다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를 늘린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의 대사 구조가 바뀌고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지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방어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며 비타민 D와 호르몬 생산에도 관여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비타민 D 결핍, 호르몬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피로감 같은 증상은 물론 근육 파괴, 심장마비, 기형아 출산 위험, 남성의 성기능 장애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도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도 남성보다 사망률 증가가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160에서 200mg/dL 구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남성은 같은 구간에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160mg/dL 이에서는 사망률이 눈에 띄게 높아져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4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에서 249mg/dL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0mg/dL 이하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경우 면역 기능 저하, 호르몬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특히 240mg/dL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른 적정 콜레스테롤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여성의 경우 젊은 연령대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도 괜찮지만 중년 이상이 되면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220에서 249mg per 데시리터 구간을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의사들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콜레스테롤을 160 이하, LDL을 7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치료했습니다. 약물 처방과 지방을 제한하는 식사 지침을 권고하며 본인들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겠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치료가 환자분들에게 정말로 최선이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학 논문과 연구 결과를 맹목적으로 신뢰했고 지방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의 가설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도 가이드라인이 항상 정답이 아니며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반성의 계기가 된 것은 국제적으로 수행된 여러 대규모 연구와 실험들 덕분입니다. 이 연구들은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려 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약회사의 자금 지원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과거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LDL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간주되고 이를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주요 치료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치료하던 시절의 실패에 대해 학계와 의료단체가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기준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LDL로 바꾸겠다는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에 따라 잘못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논문과 데이터를 넘어 인간적인 책임감이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과거의 저지방 식사가 권장되던 1980년대와 90년대를 돌아보면 지방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된 결과 비만과 당뇨병 발병률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저지방 식단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기존 가설에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콜레스테롤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중성지방과 관련된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이유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이며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poB100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LDL 내에서도 딱딱하게 변질된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부분에 주목합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처럼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심장질환 사망률을 76%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인 접근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성지방을 조절하고 좋은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어쩔 수 없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체내의 코엔자임 Q10 수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 생성과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보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와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